이거는 이제 1940년 미국의 타코마 교량인데요. 예. 1940년에 개통할 때 이게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현수교였어요. 이거 진짜 실제예요? 예, 실제입니다. 실제 장면이에요? 실제 뭐 장면이고요. AI로 합성한 거 같네요. 개통한 지 몇 달 만에 무너졌어요. 지금 무너지는 영상이 아마 곧 나올 텐데요. 와,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하네. 바람에 의해서 저게 예. 지금 저렇게 뒤틀리거든요. 예. 바람에 의해서 저렇게 뒤틀리는데 뭐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기해하다가 예. 어느 날 그대로 뒤틀려서 붕괴됩니다. 아, 막 걸어다녀 막. 예. 와. 저 아저씨 저기다 차 버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 네, 바로 붕괴되죠. 보통 저희가 우리 자동차도 왜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동차 등급은 뭘로 나눕니까? 보통 엔진의 엔진의 CC, CC, 예, 100이량. 하죠. 예. 교량은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로 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작은 교량, 음. 멀면 멀수록 큰 교량이라고 저희가 예. 보는데요. 제일 이제 작은 형태의 교량은 왼쪽 위에 있는 슬라브교, 아. 슬라브교라고 해서 이게 동네에 이렇게 하나씩 있는 그렇죠, 굴다리 그렇죠. 같은. 예. 보통 10m, 20m 정도. 아.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를 저희가 뭐 경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지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10m, 20m 정도는 슬래브교라고 해서 그냥 콘크리트 판이에요. 10m 정도 그냥 판 놓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게 가장 작은 형태의 교량이 되겠고요. 예. 요거보다 조금 커지면 거더를 놓습니다. 음. 판만 가지고는 너무 많이 휘어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더를 하나씩 놓는 게 이게 두 번째 보면 요거는 이제 강제 거더인데요. 사고 난 거는 콘크리트 거더고요. 뭐 강제든 콘크리트든 이렇게 빔을 놓고 빔이 휘임을 받게 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판을 놓고 그 위를 다니게 하는 거죠.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예. 아무래도 더 휘잖아요. 예. 아래 방향으로 더 휘니까 예. 휘는 거에 대한 좀 지지를 더 강하게 해주려고 밑에다가 이제 볼을 대는 거죠. 보통 30m에서 한 50, 요즘은 60까지도 그 정도 거리를 거더교를 놓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트러스교는 대부분 잘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짜져서 있는 예. 형태의 교량, 한강철교가 트러스교죠. 예,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트러스교라고 하고요. 거더교보다는 조금 더 길게 뽑아야 될 때 한 70m, 80m 정도를 넘어가야 할 때는 트러스교. 그 다음에 있는 아치교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경간을 보통 커버하는 형식의 교량이 됩니다. 관광지 같은 데는 아치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트러스교냐 아치교냐 선택의 문제인데요. 예. 아치교를 보통 일반 시민들은 더 예뻐하시죠. 근데 조금 더 비쌀 겁니다 아마. 예. 가격과 디자인 차이군요. 가격, 디자인, 그 다음에 그 집 주변의 환경 이런 환경. 것들을 생각을 해서 예. 교량의 형식을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요. 조금 더 상징성이 있는 교량이다. 좀 예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제 아치교를 놓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케이블 교량들인데요. 예. 조금 더 길게 넘어가는 교량들. 현수교죠. 이거 지금 금문교 사진인데요. 예.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에. 예. 현수교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가 짧게는 600m, 700m에서 길게는 2km 정도까지 넘어가는 것을 이제 예. 현수교로 예. 놓고요. 마지막에 있는 사장교도 케이블인데요. 예. 약간 다릅니다. 언뜻 보면 둘이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 다르네요. 이 그죠? 예. 출발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교각에서부터 방사형으로 케이블이 방사형. 예. 예. 그게 이제 사장교인데요. 예. 사장교는 보통 400m에서 최대 한 1km 정도. 현수교보다는 조금 짧습니다. 예. 짧게. 어떻게 보면 거리와 어떤 상황, 뭐 예를 들면 심지어 비용과 디자인에 따라서 다양한 이런 어떤 형태를 교량을 선택할 수 있군요. 예, 이거는 이제 1940년 미국의 타코마 교량인데요. 예. 1940년에 개통할 때 이게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현수교였어요. 이거 진짜 실제예요? 예, 실제입니다. 실제 장면이에요? 실제 뭐 장면이고요. AI로 합성한 거 같네요. 개통한 지 몇 달 만에 무너졌어요. 지금 무너지는 영상이 아마 곧 나올 텐데요. 와,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하네. 바람에 의해서 저게 예. 지금 저렇게 뒤틀리거든요. 예. 바람에 의해서 저렇게 뒤틀리는데 뭐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기해하다가 예. 어느 날 그대로 뒤틀려서 붕괴됩니다. 막 걸어다녀 막. 예. 와. 저 아저씨 저기다 차 버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뭐, 네, 바로 붕괴되죠. 풍속이 16m/s인가 그랬어요. 예. 그게 어느 정도 바람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영종대교나 인천대교 같은데 바람 불면 차 못 지나가게 하는 차단 풍속이 25m/s예요. 우리가 태풍 불고 해서 걸어가기 힘들다 하는 바람이 25m/s고요. 16, 7m/s면 오늘 좀 바람이 세네. 못 걸을 정도의 바람은 아니거든요. 그 바람에 구조물이 무너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뭐 솔직히 설계를 좀 잘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몰랐죠. 뭘 몰랐냐면 앞에 봤던 금문교랑 살짝 비교를 잠깐 예. 해볼 수 있을까요? 금문교 여기 보시면 밑에 여기 차가 다니는 길이 이게 트러스예요. 트러스로, 구멍이 예. 숭숭숭숭 뚫려 있는 트러스예요. 예. 근데 지금 무너진 타코마 교량 같은 경우는 트러스가 아니라 옆에가 그냥 강제거도예요. 막혀 있어요. 아, 바람에 막혀 취약할 수밖에 없겠군요. 이 정도 바람에 의해서 이게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예. 바람의 복력학적인 효과로 인해서 비틀어버린 거예요, 교량을. 이때까지만 해도 바람이 이렇게 비트는 걸 유발한다라는 걸 몰랐어요. 바람에 의한 풍동력학을 예. 이 붕괴 사고로부터 깨닫게 됩니다. 이 사고로부터 이제 배운 거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현수교나 사장교나 이런 교량들을 놓을 때는 바람이 숭숭 빠지는 트러스거나 빠지게. 트러스가 아니면 유선형으로 해서 바람이 싹 지나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런 교량을 놓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풍동 실험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 커다란 방에 커다란 선풍기가 있는 곳에 네. 교량을 모형으로 거기다 만들어 놓고 바람에 의해서 진동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실험을 꼭 합니다. 우리가 이제 타코마 교량의 붕괴로부터 그런 것을 배운 거죠. 그러네요. 유명하고 참 안타까운 사고죠. 성수대교 사고. 응답하라에도 나왔던. 우리나라 어떤 기술 관련한 히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는 그런 사고가 됩니다. 예. 우리나라가 80년대 경제 성장기를 겪으면서 건설을 많이 하고 빨리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그런 시기에서 이 사고를 중심으로 안전 유지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고요. 보면은 중간에 이제 스팬 하나가 딱 떨어졌죠. 네. 딱 떨어졌는데 요 형식을 우리가 게르버 보호라고 부르는 형식입니다. 우리 토목 구조 공학을 학교에 배우다 보면 수업 시간에 나오는 방법이에요. 여기 끊어진 요 곳이 이제 회전이 자유롭게 되는 힌지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힌지를 두면 구조적인 효율성이 좋아집니다. 효율이라 하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각이 하나 보이죠? 예.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를 똑같은 재료로 더 넓게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한마디로 경제성이라고 그렇죠. 해도 되나요? 네. 공학자들은 언제나 효율성을 그렇죠.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가장 적은 재료와 적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공학의 문제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인 형식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아마 성수대교가 80년대에 놔졌을 텐데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예. 시공상의 문제도 있었고 이 게르버보라는 게 교과서에서는 구조적 효율성이 좋은 것인데 저 때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해외에서는 게르버보 교량의 붕괴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었다. 아, 그렇군요. 다만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해외 정보가. 자료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교과서에는 좋은 거라고 나왔으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해외 자료들을 막 조사를 해보면 게르버보 교량을 50년대 40년대에 나왔던 선진국들이 70년대 80년대 붕괴되는 사고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사후적으로 알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성수대교 붕괴 이후로는 게르버보 형식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였냐면 여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힌지로 되어 있는 여기가 예, 여기. 거기에 있는 부재 하나가 망가지면 교량이 전체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아, 취약하네요. 어디 하나가 부서졌을 때 예. 교량 전체가 붕괴된다. 이런 거를 지금은 우리가 여용성이 없다. 여용이라는 건 뭐 한자어긴 합니다만 여유 있게 사용한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어디 하나가 뽀개져서 이제 그런 교훈을 우리가 성수대교 붕괴로부터 얻은 것이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예. 이제 여기가 핀이에요. 아까 네. 그 붕괴된 곳인데요. 힌지가 우리 한국말로 경첩인데요. 이렇게 경첩. 돌아갈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예. 그 끊어진 데에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용접해서 붙였거든요. 밑에 있는 수직재하고 요 위에 있는 요 판하고 여기가 용접을 해서 붙인 거예요. 예. 근데 실제 여기 끊어진 데를 가서 보면 여기는 용접이 돼 있는데 여기 용접된 흔적이 없죠. 솔쩍 떠 있네요. 여기가 끊어진 거예요. 사실은 여기를 전부 용접을 해서 여기를 붙였었어야 됐어요. 양 끝에만 아마 했고 지금으로선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네요. 건데요. 네. 사실은 설계상으로도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고 한 덩어리였으면 덩어리. 좋았겠죠. 그렇죠. 한 구조체로 붙었으면 예. 더 좋았겠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기 균열이 야금야금 갑니다. 전체가 다 용접으로 붙어있질 않으니까 약하니까 균열이 점점 진전되다가 한 10년 정도 버티다가 붕괴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고로부터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제도적으로도 유지 관리와 안전에 대한 제도라든가 기관들이 많이 설립이 됐고요. 예. 용접의 관리. 지금은 용접
하면 엑스레이 검사 다 하거든요. 아, 안에까지 용접이 다 찼는지. 엑스레이로 그걸 다 보는군요. 지금은 다 검사합니다. 이거는 이탈리아 사고인데요. 예. 콘크리트 교긴 한데 이것도 게르버보예요. 여기 무너진 여기가 이제 예. 게르버 힌지거든요. 여기요. 예, 예. 네. 고기가 딱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명 사고가 났었죠. 게르버보가 지금은 뭐 거의 해외에서도 신규 건설은 하지 않는 형식인데요. 2016년에 붕괴됐습니다. 여기 기역자로 꺾여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요? 여기 기역자 여기 니은자가 있었는데요. 예. 그 밑에가 이제 끊어진 거죠. 그 다음은 최근에 예. 분당 정자교 예. 사건이죠. 음. 이것도 지금 이 사고로부터 저희가 많은 교훈을 얻어서 저희들끼리는 이제 많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정자교가 그때 여기가 붕괴됐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예. 여기가 붕괴되면서 이 옆에 있는 우리가 캔틸레버라고 부르는 여기가 한꺼번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다친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한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예. 정자교는 비교적 작은 교량이에요. 슬래브교. 아까 그러게요. 짧은 시공이 잘못됐다거나 설계가 잘못됐다거나 하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유지 관리의 문제라고 사실은 보는데요. 여기가 빨간색 부분이 망가졌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왜 저렇게 됐냐면 예. 우리 겨울에 도로에 염화칼슘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예.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면 도로에 결빙이 없으니까 안전해지죠. 예. 근데 이 염화칼슘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아주 안 좋습니다. 우리 말로 쥐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특히 이 부분이 왜 더 안 좋았냐면 염화칼슘을 뿌리면 이제 그 물이 배수가 돼서 옆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옆으로 가서 여기 고이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여기. 거기에 소금물이 고여 있으면 그게 콘크리트를 푸석푸석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탄산화라고 하는데요. 예. 콘크리트는 원래 알칼리성 재료거든요. 근데 이제 산성이 거기 가서 계속 닿아 있으면 콘크리트가 푸석푸석해지면서 약해져요. 콘크리트만 약해지면 괜찮은데 예.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파고 들어가서 안에 철근을 부식시킵니다. 철근이 부식되면 철근이 힘을 못 받겠죠. 그래서 이 모퉁이에 있는 철근들이 결국 어느 순간에 부식이 진전되고 콘크리트도 약해지면서 와르르 무너져 버린 그런 사고인 거고요. 교량을 20년마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끼리 얘기고요. 아, 이게 참 근데 이게 참 어렵네요. 눈을 녹이는 이유도 안전상의 이유잖아요. 참 이 두 개가 딜레마네요. 시민들을 위해서는 염화칼슘을 안 뿌릴 수 없고 그러니까요. 구조물을 생각하자면 예. 이것도 또 시민의 안전이 달려 있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래서 뭐 열선을 쓴다거나 염화칼슘 대신에 아, 그렇죠. 아니면 최소한 배수가 잘 되면 돼요. 고여있지만 않으면 네. 그렇게까지 심각해지진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보통 우리 교량 배수구 같은데 가다 보시면 막 담배 아, 그렇죠. 낙엽. 또 다른 요인이. 야, 그 외에 몇 가지 대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교훈을 얻은 거예요. 이 사고로부터 얻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콘크리트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좀 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요번에 사고 난 교량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교량이에요. 예, 그게 어떤 거죠? 이제 예. 그거를 설명을 하려면 네. 이제 좀 콘크리트의 특성에 대해서 좀 예.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콘크리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돌덩어리잖아요. 돌에다가 뭐가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돌에다가 시멘트를 섞은 시멘트. 건 그게 네. 콘크리트가 돼서 네. 이제 인간이 만든 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콘크리트라는 게. 네. 이 콘크리트라는 재료의 특징이 누르는 힘에는 굉장히 강해요. 돌을 깨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당겨지는 힘에는 굉장히 약해요. 인장 당기는 힘에는 아주 조금만 힘이 걸려도 균열이 발생합니다. 누르는 힘에는 엄청 세게 견디는데 예. 몇십 톤, 몇백 톤도 견디지만 당기는 힘에는 굉장히 약해서 균열이 금방금방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 안에다가 철근을 넣는 겁니다. 콘크리트가 인장을 받아서 균열이 생기면 그거를 철근이 대신 견뎌라. 철근은 쇠니까요. 그래서 흔히 보는 이제 콘크리트 보호 구조인데요. 위에서 이렇게 누르면 지금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휘죠. 예. 우리 눈에 보일 만큼 휘진 않습니다만 휘면 아래쪽은 늘어나거든요. 예. 아래쪽은 인장이 걸리고 위쪽은 압축이 걸린다고 그러네요. 저희가 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래쪽에 인장이 걸리니까 밑에 콘크리트는 힘을 못 써요. 밑에 있는 콘크리트가 일을 못하니까 인장을 받아주려고 철근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까는 거군요. 물론 철근을 위아래 다 넣긴 합니다만 아, 그렇죠. 그렇죠. 밑에 있는 철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밑에 더 많이 그러네요. 넣고 그러네요. 인장을 받아줘야 되니까. 근데 인장을 이렇게 받아주더라도 밑에 있는 콘크리트는 놀잖아요. 예. 일을 안 하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라는 개념이에요. 미리 예. 늘어날 거를 염두에 두고 예. 이렇게 쪼여놨군요. 예, 훌륭하십니다. 아. 네.
콘크리트를 눌러놓는 거예요. 그러면 인장으로 안 갈 거 아니에요. 압축을 조금 미리 넣어놓는 거죠. 인장이 걸려도 인장으로 안 가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전체를 다 쓸 수 있잖아요. 노는 콘크리트가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1886년에 처음 특허로 나왔다고 해요. 약간 아치 형태로 된 거에다가 강봉으로 이렇게 눌러놓으면 철근이 없어도 얘가 압축 상태에 있으니까 힘을 받을 수 있다. 예. 라는 개념으로 나왔던 건데요. 1886년에는 특허만 있었고 실용화는 못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콘크리트 블럭들이 요즘 콘크리트만큼 튼튼하지가 않아서 압축을 많이 못 받아준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건 요즘 사용하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비슷하죠? 예. 콘크리트는 똑바로 해놓고 네네. 강제를 이렇게 네네. 콘크리트를 눌러놓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제 강봉이었는데 예. 지금은 케이블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교량 같은 거 밖에서 보면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거지 생각을 예. 하시지만 예. 그 안에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그 케이블이 콘크리트를 누르면서 이렇게 곡선 배치를 하면 위로 살짝 밀어 올립니다. 들어 올린다고 봐야 그렇죠, 되나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 콘크리트 자체의 무게 예. 또는 위에서 가해진 하중에 의해서 아래 방향으로 눌리는 힘하고 예. 이 안에 들어있는 케이블이 밀어 올리는 힘하고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콘크리트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압축을 받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압축 상태에 있어서 인장으로 안 넘어가는 거 하나, 예. 자기 무게에 의해서 눌리는 힘이 아래 방향으로 휘는 거를 균형을 맞춰서 없애져 버리는 거죠. 적은 재료로 효율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이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라는 게 되고요. 근대의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교량은 프랑스에서 1946년에 놓은 교량이고요. 예. 지금의 교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콘크리트 구조물들 중에서 교량이라든가 조금 고급 구조물은 대부분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실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걷어입니다. 안에 이렇게 케이블들이 들어있어서 이 케이블을 당겨서 쭉 당겨서 딱 고정을 시키면 콘크리트를 누르죠. 이 케이블이 사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옆에는 그 개념을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우리나라가 핸드폰도 잘 만들고요. 예. 반도체도 잘 만들고요. 네. 교량도 되게 잘합니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기술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세계 최고라는 뜻은 네. 효율성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예. 가장 적은 재료로 가장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로 구현하는 데는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이 콘크리트 무게에 의한 힘하고 균형을 어떻게 하면은 타이트하게 맞추느냐 하는 게 기술 경쟁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콘크리트 안에다가 강제 케이블을 집어넣을 수 있는 길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 이제 파이프 같은 거를 안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예. 나중에 그 안에 케이블을 집어넣어서 당겨서 고정을 딱 시키면 이제 이 아저씨가 이렇게 집어넣고 당겨서 고정을 시키면 예. 위로 이렇게 살짝 밀어 올리는 힘과 콘크리트가 인장도 안 받고 자기 무게도 이거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아, 이렇게 놓고 예. 얘를 딱 당기면은 예. 이게 탁 이렇게 힘을 받아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예. 그러네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교량이 구도적 효율성이 굉장히 좋지만 우려들이 약간 있어요. 케이블에 문제가 생기면 끝장입니다. 케이블에 걸려있는 인장력하고 콘크리트 무게하고 균형을 이루어서 거의 약간 무중력 상태 같이 네. 무게가 없는 것 같이 버티고 있는 건데 케이블이 힘을 잃어버리면 바로 무너지거든요. 이거는 2016년에 우리 서울에 있는 내부순환도로에 있는 정능천 고가인데요. 예. 우연히 발견이 됐어요. 우연히 발견이 됐는데 다행히 이 교량은 이 케이블이 콘크리트 안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박스 안에 있어서 밖에서 보여요. 어느 날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쪽 끝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부식이 돼서 케이블이 이렇게 끊어지는 사고가 있어서 당시에 상당한 이슈가 됐고요. 예. 그래서 이거 다 내부순환도로에 있는 이 교량 전체 케이블을 다 교체하는 아마 여기 내부순환도로 차단됐었을 겁니다. 그러게요. 이게 큰 피해 없이 저희가 교훈을 얻었던 다행이네요. 사례가 되고요. 이 당시로도 이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교량 효율성 좋다고 우리가 너무 좋아했는데 케이블 부식되면 정말 큰일이다. 예. 케이블이 지금 얘는 밖에 있었지만 심각한 문제라서 이 이후로 저희가 뭐 건설기술연구원이나 많은 박사님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예. 안에 있는 케이블이 괜찮은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예. 뭐 아직도 연구는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안에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좀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 상시로 유지 관리를 하면서 관찰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겠네요.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기술 발전을 하면 효율성을 극대화로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예. 기술 발전이 되는데 뜻하지 않은 문제점이 이런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게요. 공학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항상 그 사후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게 언제나 있는 거고요. 사고가 나기 전에 교훈을 얻으면 제일 좋은 거고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까지 안 될 과학 약이었고요. 우리 교수님 모시고 배경 지식들 그리고 해외에서 어떤 사고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 될 과학 약 이경찬이었습니다.